네, 3월 17일 목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오늘 시장 기분 좋게 마무리했는데요.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일스탑 시간 통해서 내일장 대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MBN골드 박근호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사실 해소는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미국의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지금 전 세계 증시를 봤을 때 이미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라는 증시 격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아직은 악재가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해소됐다라고 보기 힘들지만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채널 고정하시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박근호 매니저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공략주들 리뷰, 앞으로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야 할지 리뷰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던 카카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표가 13만 원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가 또 저점에서 굉장히 잘 들어갔어요. 네. 일단 위에서 오늘 좀 약간 밀렸어요. 밀리긴 했는데 이제 밀린 건 밀린 거고 다시 가면 갈 수 있는데 오늘이 그 프로그램에서 제가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의견을 몇 번 드렸었는데 그때마다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대선 끝나고 움직일 거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정확히 대선 끝나고서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얼마나 오르느냐가 중요한 거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 목표가를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서 상회하는 리포트들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존에 좀 안 좋았던 불확실성을 확실히 제거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긴 하지만 센티멘탈적인 상승은 지금 어떤 정부가 아직 바뀌진 않았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분명 카카오를 보는 눈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내용으로 봤을 때는 현재 좀 약간 보수적이지만 시장에서 카카오를 보는 눈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조금 더 갖고 가는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카카오는 계속해서 홀딩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으로는요, 2주 전에 소개해 주셨던 에이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자동차 업체와 한 200억 원 규모의 공급 얼티엄 계약을. 셀즈, 그 LG 화학과 같이 한 세계 두 번째로 큰 공장. 네.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흐름인데요. 왜요? 좀 약간 상도덕이 없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약간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면 요 상한가 간 거 보이시죠? 요 상한가 간 날 얼티엄 셀즈 사실 예전에 계약을 했고 계약 금액만 비밀이었다가 밝힌 건데 190억 정도로 상한가를 갔거든요. 근데 여기 빵 터진 날 어제가 될 것 같은데 이때 600억이 넘는 계약 공시였거든요. 같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GM의 얼티엄 셀즈, LG화학 합작으로 하는. 근데 위에서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수익률은 20% 가까이 났기 때문에 네. 잘 파신 분들은 단기간에 굉장히 좋은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걸 지금 위에서 파신 분들도 사실 다시 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멘텀이 3개가 있어요. 앞으로 이 활성화 장비 계속 공급이 될 거고요. 폐배터리 사업이 저는 가장 앞으로 성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때 말씀드렸던 전력 반도체 개니죠. 그 부분과 관련돼서 굉장히 좋은 어떤 실적 성장을 이미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좀 업사이클이 한참 남아있다라고 주가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저는 그냥 홀딩도 홀딩이지만 저걸 샀었으면 고가에서 잘 팔았으면 20% 수익일 텐데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사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에이프로 모멘텀 살아있기 때문에 어제 혹시 익절하신 분들은 다시 지금 눌림목을 이용해서 다시 들어가도 신규 진입해도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이 두 종목에 이어서 오늘은 또 어떤 공략주를 준비해 오셨을까요? 먼저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네, 숨겨진 건설 기자재. 이제 우리 박근호 매니저님께서 숨겨진 종목을 발굴해 오셨네요. 제일 좋아하는 단어거든요. 좋아하는 단어인데 오늘 약간 좀 한 템포 쉬어갔어요. 사실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고 오늘은 좀 약간 로봇 테마 제외를 하면 사실 코스닥 기준에서 바이오라든가 아니면 좀 급락이 많이 나왔던 게임주들 이런 주들 그다음에 IT 관련 주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 다 오르긴 다 올랐습니다. 근데 시초가들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장중 퍼포먼스 이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오늘 좀 약간 쉬어갔지만 이제 그 지방선거 앞두고 있거든요. 지방선거 6월 1일 앞두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이 어떤 테마성이든 실질적으로 이제 지방선거의 공약이나 지금 어떤 이제 여당이 될 그 당과 후보의 어떤 정책들을 보면 아무래도 건설 쪽은 센티멘탈적으로 오르고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실적을 뒷받침해주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 기자재 쪽으로 한번 숨겨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일단 숨겨진 건설 기자재 쪽을 갖고 왔습니다. 네, 숨겨졌지만 이제 한번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공개 바로 도와주시죠.
네, 다스코입니다. 다스코인데요. 이름을 바꾸면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이름이 이제 동아 에스텍인데 동아 에스텍이 다스텍이라고 이제 그 나온 데도 있고요. HTS에는 이제 다스코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일단 다스코 어떠한 그 메리트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다스코가 이제 그 토목 건축 쪽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뭐 그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그 방호막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 찻길 옆에 레인 같은 거, 맞아요. 그거를 주로 만드는 기업이긴 하고, 뭐 태양광도 하고 뭐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제 건축 쪽에서 굉장히 좋은 어떤 부분을 제가 포착을 좀 했거든요. 그 부분 한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 대우건설 국내 뭐 빅3, 빅5 건설사인데 중흥그룹, 중흥건설, 중흥토목 인수를 했거든요. 인수를 했는데 그게 이제 인수가 이제 확정이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수혜가 있을 수밖에 없는지, 그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올해 유망한 건설 기자재. 이 건설 기자재는 지금 아마 어제나 이번 주 초중반에 건설 기자재나 건설주를 사신 분들, 오늘 시장 좋은데 내가 왜 안 가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주가 계속 올라갈 수는 없고요. 근데 센티멘탈적인 부분의 상승은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 실적도 이제 건설사들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다스코인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 더 자세한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실 숨겨졌다라는 것은 네. 시장에서 그동안 관심을 못 받았다라는 얘기와 뭐 다르지 않거든요. 맞아요. 일단 오를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제 이 다스코 홈페이지를, 이미지를 좀 갖고 왔는데요. 일단 보면은 이제 도로 안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도로 옆에 난간 같은 거, 그다음에 네. 방음벽, 그다음에 데크 플레이트. 이 데크 플레이트 시장이 제가 자료를 찾다가 이미지로 보여드릴 자료를 도저히 못 찾아갖고 그냥 말씀을 드리면, 네. 이 데크 플레이트가 굉장히 한 5년, 6년도서부터 계속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쪽 부분이. 근데 광주 아이파크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 데크 플레이트거든요. 이 부분이 다스코에서도 좋은 흐름을 나타낼 거라 보고 있고요. 뭐 단열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아파트 많이 지으면 당연히 단열재 들어가는 거고, 건축 외장재 뭐 당연히 마찬가지고, 여기 구조용 철근 WBM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다스코가 굉장히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키우려고 준비를 많이 해서 이제 올해서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대우건설과 관련된 내용인데, 중흥과 대우건설인데, 중흥이 중흥건설, 토목이죠. 상장은 안 돼 있습니다. 대우건설을 인수를 했는데, 건설업계 4위 단수 및 도약을 했다. 뭐 대우건설이 푸르지오 브랜드 프리미엄이 하락 우려가 되는데, 여러 가지 기사들이 좀 있는데, 중요한 건 중흥이 대우건설을 인수를 했고 인수 승인이 났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다스코가 왜 뭐 대우건설인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다음 장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자, 다스코의 유상증자, 3자 배정 유상증자 내용이에요. 네. 굉장히 많은데, 일단 맨 밑에 빨간색 쳐진 부분 이름을, 성함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정원주요. 정원주라고 네. 돼 있죠. 이게 다스코의 유상증자 그 참여한 분들이거든요. 네. 정원주. 그럼 다음 장에서 정원주가 누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흥건설 부회장이에요. 중흥건설 부회장 이분인데, 이분이 이제 중흥건설 부회장이 이 다스코의 뭐 유상증자를 참여한 이유는 뭐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흥건설 부회장 되시는 분이 다스코의 유상증자를 뭐 참여를 했다라고 해서 이 기업의 막 실적이 크게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뭐 올라갈 이유는 사실 개인적으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식 시장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센티멘탈적인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건설 기자재 쪽에서 물론 다른 건설 기자재 굉장히 많이 오른데 뭐 다스코 왜 안 올랐어? 시장에서 소외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토목 쪽에서 굉장히 실적이 나빠졌기 때문에 주가는 고가권에서 좀 많이 내려왔는데,
최근 것만 보면 시장이 굉장히 안 좋고 폭락을 했을 때도 지켜야 될 선,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살면서 선은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지켜야 될 선은 굉장히 정확하게 지켜주고 있고 어제서부터 거래량이 조금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다스코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보통 그 정치 테마주를 하더라도 뭐 누구가 뭐 동향이다. 뭐 누구와 학교 선후배다 그러면 막 오르잖아요. 맞아요. 뭐 그 회사에 뭐 100원 한 장 이득이 가진 않잖아요, 사실. 근데 이 다스코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그 중흥회 부회장 되시는 분이 유상증자 참여했다라고 해서 오른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앞으로 이 중흥건설 원래 예전에 새만금 관련주로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새만금의 공장도 있고. 근데 앞으로 건설 기자재 쪽, 그다음에 이 회사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가 작년에 실적이 크진 않지만 적자 털고 턴어라운드를 했고 앞으로 준비한 사업들이 올해 좀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면 뭐 요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과 뭐 여러 가지를 좀 복합적으로 플러스해서 주가 흐름은 좀 뭐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대선 이후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중소형 건설사도 주가 들썩들썩거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공략주로 숨겨진 건설 기자재 종목 다스코를 오늘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럼 목표가, 손절가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자,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 4,500원 정도 딱 잘라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스코 목표가는 6,000원이고요. 손절가는 4,500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10개의 종목들 구체적으로 고엔스탑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워드부터 열어볼게요. 네, 오랜만에 또 게임주가 키워드에 자리했고요. 2차 전지, 메타버스, 로봇 관련주. 뭔가 지난 연말이 생각나는 그런 그렇죠. 키워드들이에요. 단골 손님들이죠. 네, 그리고 코로나19 역시나 주변에 안 걸린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코로나19도 자리했고 금융주, NFT, 그리고 무상증자, 정책주까지 이렇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10개 종목들 종가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먼저 자세하게 NC소프트부터 고엔스탑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작 IP, TL 그리고 프로젝트 2의 영상 첫 공개가 나타났습니다. 네. NC소프트 내일은 더 흐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일단 분위기상 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TL, 트론 앤 리버티, 그다음에 프로젝트 2. 그동안에 NC소프트가 시장에서 실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주가 흐름도 그냥 몇 년 동안 올랐었는데 소위 지금 현재 주가는 옛날 리얼을 예측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작년에 4분기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매출은 굉장히 좋았는데 영업이익은 굉장히 안 좋았죠. 시장 컨센서스 대비 너무 안 좋았었는데 이 NC소프트와 크래프톤 같은 기업의 공통점이 뭐냐면 거의 원 IP 기업이라는 거죠. 사실 NC소프트는 블레이드 앤 소울도 있지 않냐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블레이드 앤 소울 2 같은 경우는 거의 흥행이 박살이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NC소프트, 우리나라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영향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NC를 사실 분석을 해보면 NC는 사실 그 국내에서만 거의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이거든요. 이제 그 스마트폰 모바일 쪽에서는 거의 97%, 그 다음에 온라인 쪽에서는 거의 80% 이상이 국내에서만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국 쪽으로 나가려고 해도 중국이 지금 현재 자체 게임 기업들도 악의 축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 업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발표한 2개의 어떤 IP, 신규 IP, 이게 과연 국내뿐만이 아니라 그 해외 쪽에서 어느 정도 그 성공을 거둘 수 있느냐. 일단 콘솔 쪽이라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북미 쪽 사람들은 사실 이 스마트폰으로 토독거리는 것보다 이 콘솔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NC가 좀 약간 전략을 바꾼 게 NC는 원래 게임을 딱 만들어. 그러면은 발표회를 딱 하고 이제 출시를 하거든요. 근데 네. 얼마 전에 이제 작년에 그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도깨비 영상을 계속적으로 업로드를 하면서 우리 이 게임 만들고 있어라고 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계속 줬거든요. 이번에 이제 그 트레일러 영상 예고편 나온 것도 NC 입장에서는 거의 처음 하는 전략이거든요. 우리 요거 만들고 있어. 니도 관심 가져줘. 계속적으로 광고를 하는 건데 과연 이게 그 NC 소프트 입장에서는 다른 게임들을 사실 내놔도 이 게임들마다 매출 간섭이 있거든요. NC 리니지 하던 사람이 불소 2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전문 용어로 카니발리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IP를 내놔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글로벌적인 흥행을 어떤 거둬야지 국내에서 흥행은 사실 NC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달갑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보통 린저 시드를 화나게 했던 이 리니지 W나 뭐 과도한 과금 같은 경우를 과연 어떻게 NC 소프트가 좀 극복을 할지 이 부분은 시장에도 좀 맡겨놓도록 하고 NC 소프트의 숙제로 남겨놓도록 하고 일단 주가는 많이 떨어졌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작년에 실적도 굉장히 안 좋았고 거의 박살이 났고 NC 입장에서 그만큼 주가도 떨어졌고 올해 작년은 뭐 사실 지나간 실적이죠. 지나간 실적, 지나간 주가. 이제 올해가 중요하긴 한데 좀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신작 기대감 이런 걸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NC소프트는 추세상 고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최근에 NC소프트에 이슈가 나왔던 게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NC소프트 주식을 매입하면서 김택진 대표에 이어서 2대 주주가 됐잖아요. 이렇게 국내 게임사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주가에 미칠 영향, 호재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뭐 누군가가 사준다라는 건 뭐 주식 입장에 굉장히 좋은 거긴 하죠, 실질적으로. 사우디 국부펀드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앵커님 뭐 우리가 부자 하면은 뭐 금수저도 아니고 핵수저라고 얘기를 하는 부자 하면 혹시 누구 생각나세요? 저는 일단 사우디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석유 왕자 만수르. 네. 만수르는 사우디가 아니고 아랍에미레이트고요. 네, 아랍에미레이트 왕자고 만수르가 재산이 약 한 35조 정도 있거든요. 35조요? 35조 원. 근데 사우디 국부펀드 우리가 보통 PIF라고 퍼블릭 인베스트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인이 있어요. 사실 1인 주주예요. 1인 주주. 빈 살만이라고 있는데 사우디 왕세자죠. 만수르의 재산이 35조 원 정도인데 이 빈 살만의 재산이 1,200조. 1,200조. 1,200조, 35조에 이어서. 네. 부자라고 얘기하는 만수르가 35조인데 빈 살만은 1,200조예요. 거의 몇백 배의 돈을 더 갖고 있죠. 네. 그 분이 거의 1인 주주로 있는 국부펀드인데 한 600조 원 정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들어온 건데 왜 샀냐가 중요하겠죠. 실질적으로는 뭐 이거 갖고 시세차익을 낼 것이냐 아니면 뭐 다른 거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두바이 있잖아요. 두바이가 있는데 이 사우디에서 두바이처럼 똑같은 아니라 비슷한 도시를 하나 지금 만들고 있는데 네온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쪽에 이 사우디 쪽에서는 이 빈살만 이 분이 뭐 게임도 굉장히 좋아하고 스포츠도 좋아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WWE라고 얘기하는 뭐 레슬링도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좋아하는 분야가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가 이제 e스포츠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맞추려는 차원에서 이제 NC소프트를 매수를 한 것 같은데 현재 한 추가 매수한 것까지 해서 한 9% 정도 지금 좀 물려 있을 거예요. 아마 조금 물려 있는 상황인데 일단 그분이 뭐 NC소프트를 앞으로 좋게 봐서 내가 시세 차익을 내기 위해서 사진 않았을 거예요. 1,200조 있는 사람이 삼성전자를 3개를 살 수도 있는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일단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매수를 했고 아마 가격적인 부분도 고려를 안 할 수는 없겠었겠죠. 그래서 NC소프트가 앞으로 올라가면 뭐 좋은 거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 추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더 사느냐. 시장에서 사우디 왕세자가 샀는데 우리도 사자라는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주가에는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원IP로 먹고 살았던 NC소프트가 이번에 내놓은 신작 2개를 얼마나 글로벌적으로 성공적으로 런칭을 시킬 수 있느냐.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는 광고비가 너무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이제 이 임금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인건비도 굉장히 높아졌고 이런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신작 크게 런칭할 게 없기 때문에 광고비나 이런 걸 좀 상쇄한다라고 하면 올해 실적은 뭐 조금 작년보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뭔가 사우디 왕자도 물렸다고 하니 뭔가 동질감이 느껴지는데요. 일단 NC소프트의 신작 흥행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고엔스탑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KB금융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1.76% 상승 마감했습니다. 3년 3개월 만에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또 주주 환원 정책 확대 기대감에 이렇게 상승했는데 내일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자, 일단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뭐 우리나라 금융주들이 은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할까 시중은행 어떤 걸로 돈을 가장 많이 버냐 하면 우리가 보통 은행에 예금을 할 때랑
대출을 받을 때 있잖아요. 근데 네.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해가는 고객이 훨씬 더 큰 고객이거든요. 맞아요. 제 친구가 카드사에 근무한 친구가 있는데 고객들이 연체를 하기 바란대요. 연체하는 고객이 최고 우량 고객이래, 내부적으로. 이자 받으려고요? 그렇죠. 예, 연체료가 나오니까 어차피 받을 거, 그죠? 많이 받으니까. 근데 KB금융 뭐 지금 뭐 그 주주명부 폐쇄에 들어간 이유가 뭐 주주총회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배당, 1분기 배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라고 하는데 사실 금융주들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망하지 않을 거다라는 내용이 전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금리 인상 시기에 가겠지라고 했을 때 뭐 금융주, 보험주, 사실 보험주도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KB금융의 가장 큰 모멘텀은 우리나라 부동산이 활성화되면 가장 큰 수혜주가 사실 국민은행, 그러니까 KB금융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동산 대출이 가장 많은 은행이 KB금융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어떤 분양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의 어떤 거래가 활발해질 때 KB금융이 이 부동산 관련 대출로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저는 그 부분은 사실 모멘텀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실적도 좋고 굉장히 다 좋은데 아무리 뭐 금융주라고 하더라도 뭐 시장 떨어지는데 장사 없다고 많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오늘 빵 떴다가 좀 밀리긴 했는데 시세 차익으로 보느냐, 배당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뭐 절대 망하지 않을 안정적인 기업으로 보느냐, 세 가지 시선을 좀 약간 달리 볼 필요도 있지만 부동산이 활성화되면 KB금융이 가장 돈을 많이 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좀 생각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KB금융 고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내년까지 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거잖아요. 금융주 그리고 성장주들 중에서 어느 쪽을 우리는 좀 투자를 좋게 바라봐야 될까요? 오늘 같은 시장을 보면 네. 0.25%포인트 올렸다라고 네. 했는데 성장주들 되게 잘 갔잖아요. 그렇죠. 단 하나의 종목만 사라면 금융주 대 성장주 단 하나의 종목만 사야 된다. 질문이? 돈이 있으면 뭐 2개 사는데 그렇죠. 두 개 돈이 반반 없으면, 사면 좋긴 그쵸. 하죠. 근데 저는 사실 금융주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막 아마 몇십억 이 시드가 몇십억이 되셔. 그래갖고 막 뭐 이런 그 좋은 안정적인 배당도 많이 주고 그런 기업에 딱 몇 억 묻어놓고 그다음에 뭐 성장주도 발굴하고 뭐 굉장히 말은 굉장히 쉽죠. 근데 일단 금리 인상 시기에 금융주들을 당연히 사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금리를 올릴 거야, 올릴지도 몰라. 요럴 때 사실 더 올라가거든요. 막 빵 올려버리면 사실 시장에서 좀 약간 관심이 좀 시들해지는 게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질문에 답을 해드리면 뭐 금융주 사냐, 성장주 사냐. 성장주들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지금 성장주가 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후자 쪽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장 섹터가 지금 가격 메리트가 더 있기 때문에 성장주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고인스탑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8위에 위치한 K옥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2.12% 상승 마감했죠. 신규 상장 이후에 쭉 내리막길이었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반등 나와줬습니다. 네. 라인 넥스트와 함께 NFT 기반 미술품 유통 생태계 구축 참여 소식에 오늘 급등 나왔는데요. 앞으로 이 흐름 쭉 이어갈 수 있을까요? 자, 일단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는데 조금 보수적으로 좀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일단 한번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까요? 네. 상장하고 나서 사실 위쪽에 이제 제가 신규 상장주는 초반에 못 뜨면 무조건 굉장히 긴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받은 IPO 물량이 무조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락업이 걸린 물량 빼고는. 근데 2월 제 기억으로는 한 요때쯤 됐을 것 같은데 2월 한 20 며칠인 걸로 기억하는데 저도 신규 상장주를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이때 보호 예수가 풀린 물량이 한 80 몇만 주 정도 있을 거예요. 그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그 K 옥션의 기관 수급을 보면 실제적으로 아직 매도가 그 멈춘 상황은 아니거든요. 일단 기관 물량이 완전히 나오기 전까지는 큰 상승을 하기 힘들지만 테마로 엮이는 신규 상장주 때문에 굉장히 요즘 좋죠. 오늘 NFT 관련주들이 다 오르긴 했는데 왜 올랐냐? 사실 뭐가 바뀐 게 있냐? 뭐가 좋은 게 있냐라고 했을 때 사실 없거든요. 이 NFT 관련해서 게임이나 아니면 요런 뭐 K 옥션, 오늘 서울 옥션은 사실 안 올랐던 걸로 제가 봤는데 뭐 이쪽 섹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뭐 그쪽 섹터에 껴있긴 하지만
유니티 소프트웨어랑 로블록스가 올랐기 때문에 뭐 걔네 그 두 기업이 10몇 프로, 9% 정도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반사적으로 좀 그 심리가 개선돼서 오르긴 한 건데 로블록스 주가를 한번 볼 수 있으면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네.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의 오. 3분의 1토막이 나 있어요. 고가권에서 많아요. 3분의 1토막이 나 있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지금 끝이 여기. 네. 유니티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떨어지는 중간에 반등을 계속 주고 떨어지는데 오늘의 전일의 어떤 로블록스 그다음에 유니티 소프트웨어의 주가가 급등을 하긴 했지만 그게 과연 바닥 잡고 다시 올라가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전 세계 그 투자의 대가라고 하는 분들도 사실 이런 주식들 많이 사거든요. 짐 시몬스라는 어떤 퀀트 투자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퀀트 투자는 이제 숫자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뭐 차트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숫자로 재무제표의 숫자로만 투자를 하는 건데 짐 시몬스라는 분이 이 로블록스 주식을 굉장히 많이 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워렌 버핏은 블리자드를 샀죠. 블리자드는 이제 우리가 보통 마소라고 얘기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해서 대박이 났죠. 전 세계 투자의 대가도 지금 로블록스에 엄청나게 물려 있습니다. 장난 아니게 물려 있는 상황이죠. 근데 왜 샀느냐? 일단 지금 시장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뭐 2차 전지나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섹터가 뭐냐라고 했을 때 NFT로 엮인 어떤 P2E로 엮인 게임주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단기간에 뭐 오늘 이 NFT 관련주도 올랐다라고 해서 사야 된다. 그건 전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난 NFT의 미래를 너무 밝게 보고 있어.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이 저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가 보통 비트코인 봤을 때 예전에 10,000원, 20,000원 했을 때 뭐 굉장히 무시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게 무슨 뭐 그렇죠? 네. 일단 지금 현재 한 번에 큰 상승을 보여준 NFT, 그다음 게임주들이 과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막 단기간에 막 전고점 뚫고 올라간다. 절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인,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명분은 뭐 차고 넘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좀 모아가는 전략 좋아 보이고요. 갖고 계신 분들도 뭐 지금 손실이 좀 크신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걱정 크실 텐데 홀딩으로 갖고 계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K옥션 고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장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메타버스 관련 네. 종목들 아주 뜨거웠잖아요. 뭐 메타버스 그리고 NFT 관련 종목들 오늘 빨간불 켜줬는데 일시적인 반등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작년에 전문가분들께서 올해 그래도 한 번은 간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한 번은 간다. 네. 한 번은 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왜 간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명분. 네, 명분이 필요한데 앞서 설명이 사실 다 된 것 같긴 해요. 근데 왜 올랐는지 뭐 유니티, 소프트웨어, 로블록스가 단기 급등이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투자 심리가 이제 좀 바닥인가 보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로블록스의 차트를 봤을 때 사실 바닥 같은 느낌은 별로 없긴 하거든요. 바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일시 반등인 거냐 아니면 다시 바닥 찍고 추세적으로 전환하는 거냐. 저는 한 60대 40 정도로 일단 그 단기적인 반등이라고 일단 조심스럽게 예측하도록 하고 시장이 지금 좋아버리면 시장이 완전 안정돼 버리면 사실 이런 테마성은 좀 죽습니다. 근데 시장이 좀 힘들어지면 이런 테마가 또 득세를 할 수가 있죠. 테마라는 게 사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방향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단기적인 반등이냐라고 질문에는 저는 거기 그렇다라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반등이라는 의견에는 동의한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특징된 종목 코인스탑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10위에 위치한 산목 에스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4.65%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흑자 전환과 함께 정책 수혜주로 주목받았죠. 오늘 또 신고가 경신했는데 내일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자, 그 의견 일단 드리고요. 지금 건축 기자 쪽에서 갑인 것 같아요. 사실 산목 에스폼이 제일 잘 갑니다. 제일 잘 가고 일단 새로 살 자리는 아니죠. 산목 에스폼 뭐 뒤에 폼자가 들어간 거니까 우리가 보통 거푸집이라고 얘기를 뭐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콘크리트 타사를 할 때 이제 격벽을 만들고 그 안에 콘크리트를 부어서 이제 벽을 만드는데 양 옆에 그 콘크리트를 가두는 굳을 때까지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폼인데. 뭐 알루미늄 폼이다, 뭐 아니면 기존의 폼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밈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나쁘진 않고 근데 네.
오늘 이 건설 기자재 쪽에서 이 종목만 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간 기업들도 있긴 하지만 대장입니다. 대장인데 과연 얼마만큼 올라갈 것이냐.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거 봤을 때 아, 나도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니까요. 살 걸. 따라잡거든요. 뭐 지금 이게 뭐 더 몇 배 가버린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이 저가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 간 주식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다른 기자재 쪽들도 좋은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올라간 거를 너무 뭐 저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서 주식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갖고 있는 분들한테 수익 많이 난 분들한테 축하를 보내고 나는 저거보다 더 많이 올라간 주식을 내가 찾아낼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옳은 전략인 것 같아요. 일단 실적도 괜찮아졌고 그동안에 주가가 워낙 조용했기 때문에 좀 때가 덜 탔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드라이브가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겠고 조정을 줘도 굉장히 좀 얌전하게 조정을 주는 흐름. 장중에 흐름 보면 이런 주식들 보면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 근데 굉장히 차분하게 움직여요. 일단 뭐 굉장히 좋아 보이고 의견은 곤데 따라잡지는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목 에스폼 고의견과 함께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삼목 에스폼을 비롯해서 정책주들 대선 이후에 계속 가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이런 상승 랠리 이어질까요? 일단 지방선거가 6월 1일이거든요. 그때까지는 지금 원전주들은 또 조용해요. 그러니까요. 원전주는 굉장히 조용하고 지금 삼목 에스폼 같은 건설 기자재도 오늘 사실 좀 약간 쉬어갔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설주도 마찬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떠한 정책을 계속적으로 뭐 나올 정책은 이제 정책집이 있으니까 각 후보마다 대선 공약집이 있으니까 그 공약집을 보면 다 나와서 거기서 이제 새로 특별하게 나오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6월 1일까지 그 지방선거 있을 때까지는 뭐 조정을 주고 다시 급등 나오고 다시 조정 주고 급등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저는 계속적으로 테마주들이 움직일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맥주는 이제 뭐 쳐다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래서 정책 랠리 언제까지 이어질까? 일단 건설주는 사실 기존의 대선의 어떤 공약들을 보면 이 주택 공급에 대한 그 공약을 안 내는 후보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 건설주들 흐름 보면 뭐 주가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굉장히 안 좋았던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초유의 어떤 관심사가 사실 집값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적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삼목 에스폼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건설 기자재 종목군들 실질적으로 막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주가 안 올랐는데 그런 기업들 사실 근데 테마주는 가장 안 좋은 기업이 제일 많이 오르거든요. 근데 삼목 에스폼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일단 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무슨 땡주, 뭐 땡땡주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 단시간에 밈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지만 한번 뭐 지금 그리고 또 그 감사 시즌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게 아니면 잘못 건드리면 좀 약간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까지 계속적으로 움직일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쭉 가진 않겠지만 뭐 조정기 때 뭐 사셔도 되고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래서 조금 좀 내가 이걸로 건설 기자재 쪽이나 건설 쪽으로 큰 돈을 벌겠다가 아니라 시장에서 소외를 당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포트폴리오의 어떤 한 부분으로 참여를 하는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냐고 질문하셨으니까 저는 지방선거 때까지는 한번 계속적으로 좀 윗방향이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1일까지는 정책주 공부하면서 좀 포트 안에 담아보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10개 종목들 고엔스탑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랩지노믹스만 스탑 의견을 주셨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고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랩지노믹스만 스탑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쉬어갈 것 같아서 쉬어갈 것 같다? 나빠서는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랩지노믹스 스탑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고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이 나와 있을지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고요. 매수가는 22,500원, 현재가는 29,900원입니다. 비중이 4분의 1, 25%예요. 네, 좀 길게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 사실 실질적으로 그 2차 전지에 한번 합류를 한 적이 좀 있었었거든요. 근데 최근의 흐름을 한번 잠깐 보면 일단 왜 움직이느냐, 무엇 때문에 움직이느냐, 뭐 이런 건 사실 지금은 중요하진 않습니다. 지금은 중요하진 않고 시장이 빠졌을 때 얼마만큼 빠졌냐, 어떤 시장 폭락의 가격적인 지지력을 얼마만큼 보여줬냐가 사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기술적 분석은 뭐 바닥 잡고 쌍바닥을 잡았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시장 대비해서는 조금 덜 빠진 기업이에요. 덜 빠진 기업인데 왜 그러냐면 먼저 빠졌기 때문에 최근 시장의 폭락장에서는 물론 같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저점을 생각보다는 좀 빨리 잡았어요. 그래서 매수 가격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언제 사셨는지 제가 한번 예측을 해보면 3번 정도의 매수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1번, 2번, 3번 정도. 근데 이 두 번째 매수는 제가 논외로 치고 만약 이쪽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 너무 오른 거를 따라 잡으셨다. 그러니까 뭐 종목을 본 게 아니라 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 내가 살 걸 적어갔는데 갑자기 눈에 띄어갖고 뭔가를 그냥 사고 싶어서 샀다. 맞아요. 그런 느낌의 어떤 매수거든요. 그러니까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적으로는 사실 뭐 큰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빨리 시장만 여서 크게 폭락만 안 나오면 매수 가격까지는 큰 무리 없이 올라갈 것 같아요. 기술적 분석상에서 굉장히 좀 재밌는 흐름인데 바닥을 생각보다 일찍 잡았다. 시장보다 다른 종목군들보다. 그래서 뭐 좀 약간 여유 있게 보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만 받쳐준다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매수가까지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홀딩 리뷰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상담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목요일에도 우리 박근호 매니저님 나와주시니까요. 그때도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박근호 매니저님은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